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발생도 발생인데 해외 유입이 너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 한 3주간의 해외 유입 환자를 보게 되면요. 예. 하루 평균 한 14명에서 17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요 며칠 동안에는 30명 정도의 해외 유입 환자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특정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뭐 교민이라든지 또는 저 해외 근로자들 또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검역 과정이라든지 자가격리 과정에서 철저한 이 검사 그리고 또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역에 뭐 보강할 부분 같은 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체계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격리 기간이 14일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어떤 저 새로운 환자를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는 대단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교수님 종교가 계속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위험 시설로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단계를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이제 우리 그 방역 당국에서는 예. 그 종교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그 예배 활동이라든지 종교 활동을 제외한 소모임, 예를 들어서 그 성경 공부라든지 예. 또는 뭐 저 또 이 그 찬송가 저 성가대 모임이라든지 예. 그런 비말이 발생될 수 있는 예. 소모임을 전부 이제 금지를 시켰고요. 식사 제공도 안 된다는 거죠. 식사 제공도 안 되는 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예. 또 예배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하는 예. 조치, 그리고 또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그런 엄격한 조치를 관리하도록 했고요.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예. 그런 조치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조치를 내리는 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겠죠. 아무래도 이제 예. 계속해서 이 종교 시설에서의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환자가 발생하고 예. 있는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비말 감염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중 감염이라고 WHO가 갑자기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예. 뭐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증거를 우리가 모아서 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인정을 했죠. 네. 근데 그동안은 보건기구가 어떤 인정을 하는 듯한 데서 한 발을 뺀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듯한 분위기로 돌아선 데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32개 국가의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과학자들이 증거 자료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일부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그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건조되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밀폐되고 혼잡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통하지 환기가 되지 않는 곳은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저 비근한 예로 우리 노래방에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일정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비말이 에어로졸 형태로 날아다니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요. 이게 에어로졸 감염이 만약 된다고 전제하면 방역 대책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마스크 같은 것도 좀 달라져야 네, 되고. 뭐 사실 그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N95 마스크, 우리가 통상 그 의료진들이 이제 그 방역 활동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기에는 현재와 같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그리고 또 비말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착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에어로졸 전염이란 게 확실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아직 아까 방금 말씀하신 덴탈이나 비말 마스크로도 충분히 어떤 방역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장 무슨 실내 시설에서 그 높은 수준의 마스크를 쓸 필요까지는 없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도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른 또 어떤 어제 오늘 좀 흥미를 끌었던 연구 결과가 돼지 피부에서요, 냉장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대단히 이주나 간다는 어떤 그런 게 있던데요.
이거 미국의 그 육군 연구소에 산하에 있는 전염병 연구소에서 그 돼지를 가지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상 4도씨죠. 그 이 돼지고기 그 피부에 돼지고기 표면에 바이러스가 최장 14일까지 생존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요, 당장 궁금해지는 게 돼지고기에 만약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먹으면 괜찮나 이런 걱정이 당장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이 돼지고기는 우리가 가열을 해서 음식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 가열을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사멸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조리를 해서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물에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어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아, 교수님 거꾸로요. 근데 우리가 돼지 피부가 사람 피부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그렇다면 사람 몸에 닿아 있는 바이러스가 오래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실험 결과는 거꾸로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 그 4도씨니까요. 4도씨면 이제 겨울철 온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상황에서의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 손 위생을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인다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피부에 묻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약간 암울한 소식일 수 있는데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이게 영구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것이 영구 면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의 종류가 있습니다. T세포, B세포. 이러한 T세포와 B세포의 기억 기능이 충분히 연구가 돼야지만이 영구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백신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체 내에서의 T세포와 B세포의 면역 기능에 대한 그 기억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영구적인 면역 효과를 거두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최초로 나오는 백신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그 백신에 대한 그 이 안전성 유효성도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할 단계가 그렇습니다. 아니군요. 그 오늘 보도를 보면요, 교수님.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 격리두기 할 때 이동을 자제하다가 다시 이동량이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위험한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이런 정도 이동량이라면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방역에? 네, 사실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그 인구의 그 휴대폰 이동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최초 이제 환자가 발생했던 1월 20일 상태 이동량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이 한창 유행했을 때 2월 말의 상태 그리고 또 6월 말의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의 상태가 이제 그 1월 말 상태하고 비슷하다. 따라서 이동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강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유지하더라도 어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되면은 마스크 수급엔 지금 현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한 공급량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수출량도 일부 좀 개선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계속해서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식약처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 여쭤볼 건 아닌 것도 같은데 가격 수입이나 이런 문제는 수급에 영향이 없으면 큰 변동 같은 건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충분한 물량이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격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급격히 환자가 뭐 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혹은 지금의 어떤 사용 정도의 패턴으로 보면 마스크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